네, BMW 530i X 드라이브의 인테리어입니다. 부분 변경 이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센터 패시아 모니터가 약 2인치 정도 더 커졌고요. 예전에도 터치를 지원했는데 반응성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경쟁하는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반응성, 사용 편의성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12.3인치짜리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속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전 530i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빠져서 고객들이 조금 아쉬운 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신 반절 주행 기능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졌는데요. 보시면 이쪽에 사용 방법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정속 주행 장치와 차로 유지 장치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한 번만 누르면 되게 되고요. 지금 카메라 3개짜리 카메라 모듈과 새로운 로직이 들어가면서 반자율 주행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왔던 길을 50m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동 리버스 기능, 자동 후진 기능도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구식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전통적인 자동차스러운 인테리어와 사용자 경험을 가진 것이 BMW 530i 인테리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메르세데스 벤츠 E350 포매틱의 인테리어입니다. 부분 변경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터치를 지원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BMW 5랑 비교를 하면 약간 반응 속도가 느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터치를 지원하지 않아서 워낙에 욕을 먹었던 걸 생각을 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터치패드 방식으로 바뀌었죠. 기본적인 인테리어 자체는 굉장히 우아합니다. 이거는 깔래야 깔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클래스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안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AMG 라인인 만큼 이 새로 적용된 스티어링 휠인데요. 이게 3스포크 같지만 위아래로 또 나눠져서 기능적으로 나눠집니다. 햅틱과 터치 여러 가지 반응을 지원을 하는데 저는 약간 벤츠의 강박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 모니터까지 작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좀 강박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사용 방법이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좀 적응을 하면 괜찮겠지만 조금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컷 스티어링 휠이 달린 AMG 라인은 열선 히팅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불만 사항이긴 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사실 실용적인 BMW와 비교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역시 벤츠다운 프리미엄 브랜드의 최고봉인 벤츠다운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좌감 좋고요. 인테리어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자, 기본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차들 성능 때문에 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클래스 성능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클래스나 5 시리즈를 타는 소비자들은 어쨌든 이 수입차의 브랜드 이미지나 종합적인 그런 상품성을 더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브랜드 밸류 하면은 그래도 이 삼각별이 보여주는 그 가치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벤츠가 조금 더 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최근 5년간 벤츠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왔던 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상품성을 보면 일단 벤츠 E클래스는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에서는 약간 좀 강박이 느껴져요. 제가 아까 인포테인먼트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좀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MBUX를 상당히 좀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BMW에게 진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그 강박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 이건 나만 그런가? HUD 약간 좀 흐릿하지 않아요? 지금 밝기 조정이 안 돼 있어서. 아니 근데 예전에 시승 행사 때도 그랬고 얘가 흐릿하기보다는 BMW가 밝은 겁니다. 그런가? 아니 밝기의 문제가 아니고 초점이 좀 덜 맞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장르에서 HUD를 처음 만든 게 BMW고 그렇죠. 지금도 BMW가 가장 넓은 면적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특별히 편을 안 들어도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죠. 자, 일상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승차감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BMW 편을 들기로 했지만 안락함,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승차감은 이 클래스가 다소 나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현재 이제 E클래스는 댐핑 컨트롤 기능이 있고 그렇죠. 이제 M 서스펜션이지만 그 기능은 없는데 오히려 이 턱을 넘거나 했을 때 쇼크 처리 능력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안락한 부분에서는 5 시리즈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뭔가 구매를 하는 분에게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자동차 기자라서 느끼는 거는 시트는 BMW 지금 5530i에 들어있는 컴포트 시트가 정말 절대 갑입니다. 이전 세대의 이제 5 시리즈만 해도 저도 그 시승을 할 때마다 네. 욕을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딱딱한데 불편하기까지. 심지어 럼퍼 서포트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컴포트 시트, 지금 벤츠 AMG 이제 라인이다 보니까 버켓 시트로 되어 있고 이제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자 어느 것이 편하냐를 따지면 저도 BMW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나파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 그게 원래 7 시리즈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 5로 점차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그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든 자세를 거의 잡아줄 수 있는 완벽한 시트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뒷좌석 공간도 사실 BMW가 휠베이스는 좀 더 긴데 사실 공간이 좁단 말이에요. 대신에 허벅지 받침대 부분이 상당히 길어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5 시리즈의 뒷좌석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등 부분이 약간 온폭 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되고요. 이 클래스는 동양인의 체형에 맞췄기 때문에 제가 탔을 때는 편했어요. 트렁크도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트렁크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차피 트렁크 공간 같은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골프채를 가로로 못 넣습니다. 경량팩을 넣어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각 모델의 수치를 볼까요? 자, 사실 이 세로 값을 보면 수치적인 차이는 미미합니다. 다만 이제 BMW는 5 시리즈는 턱이 있죠. 그렇죠. 그것 턱이 때문에 이제 양쪽에 조금 있어서. 제한이 있고, 하지만 또 이 5 시리즈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뭐 별거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둘 다 트렁크 열어봤잖아요. 트렁크 열리는 부분의 마감 같은 것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게 좀 엉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은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벤츠도. 벤츠에서는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댐핑 컨트롤 이런 걸 하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다 돈을 원가 못 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대주주가 약간 중국 쪽으로 가면서 약간 중국스러워진 거 아닌가. 근데 뭐 우리가 사실 벤츠 삼각별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사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약간 마감이 부족한 걸 보면은 좀 기분 상하죠. 그런 거는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그 같은 이제 트렁크에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둘 다 아쉬움을 공평하게 꼽자면 국산차들의 경우는 트렁크 이제 상단 부위 같은 경우도 마감을 잘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 그냥 이렇게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공통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뒷좌석에서 조금 더 안락한 어떤 그 편안한 또한 이제 시트의 이점은 BMW 쪽을 들어주고 싶고, 그래도 공간 이점은 벤츠가 조금 낫더라. 그렇죠. 하지만 트렁크가 닫힐 때 감성적인 부분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BMW 편을 들고 나왔지만 되게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BMW 동호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사실 부분 변경 이전에 옵션 강화 모델만 해도 이 앞부분 가죽 실제 천연 가죽으로 감싸게 다 해줬는데 이게 다 신스틱 합성 가죽으로 바뀌었고, M 스포트 패키지를 사는 사람은 M은 못 사지만 M의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어 스커프에 조명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벤츠는 들어옵니다. BMW,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있잖아요. AMG는 아니고. 어쨌든 그 BMW 코리아는 이런 뭐 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건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트렁크에다 마감을 하고 아, 대신 그런 부분에서 원가를 뺐다. 네. 호불호지만 저는 벤츠 E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은 벌써 뭐 4년 5년이 됐지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편의성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용 편의성은 떨어지만 이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둘 다 12.3 존재감은 인치인데 뭐.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다스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레인 센터링을 비롯해서 어떤 상황에 맞는 이번 이제 A 클래스도 뭐 차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에이다스에서는 BMW가 좀 낫죠? 그렇죠. 에이다스가 약간 반절 주행 기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5 시리즈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그거를 많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보완을 했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사실 스펙상으로 봤을 땐 이 클래스가 가진 장점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신호등, 표지판 인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뭐 향후 S클래스에 들어가지만 아예 HUD에 직접 중간현실 내비게이션 넣어야 그렇게 돼야 제대로가 되겠죠. 현재 반절 주행 기능에서는 미세하나마 5 시리즈가 그래 신뢰도가 높다는 거 김필도 인정하시고 네. 네, 다만 뭐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이 클래스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오늘 쟁쟁한 두 차종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뭐 5 시리즈도 대단했지만 뭐 대단한 것보다 항상 더 높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2350 포매틱이 운동 성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인정은 하는데 이 차에 달려있지 않은 댐핑 컨트롤이라든지 그리고 ESP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순수한 달리기의 즐거움에서는 5 시리즈가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물론 출력이 세고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넣어 있잖아요. 700만 원 더 받으시잖아요. 뭐 가진 자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밸류가 높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주행 성능에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스포츠 주행을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양쪽 다 풀 안전 장비가 가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역시 양대 산맥답게 독일 프리미엄 양대 둘 다 잘한 산맥답게 건 아주 사실이에요. 안정적인 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좀 더 재밌게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건 이 클래스였다. 하지만 여기서 저도 하나 뭔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에이다스 성능 어땠죠? 에이다스 성능은 뭐 둘 다 기본적인 레벨 2 정도에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펙상으로 보였던 이 클래스의 성능들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호등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스펙상으로 보면은 5를 좀 앞설 것 같았는데 실제로 레벨 2 정도의 반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그런 신뢰도 자체는 5가 좀 높지 않았나. 그렇죠. 그거는 뭐 김필도 인정하니까. 센터링에서도 5 시리즈가 좀 더 낫었고. 그러니까 뭐 이 클래스가 예전에는 사실 옵션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클래스는 많은 옵션을 기본화했고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약점으로 지적됐던 반절 주행 기능 부분들을 굉장히 신뢰도 높게 업그레이드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는 모든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지만 역시 5가 어쨌든 승자 입장에서 하나 더 뭔가 내드리자면 자, 사운드 시스템이 다 프리미엄급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메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굳이 여기서 조금의 우위를 따진다면 어떠세요? 뭐 이건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도 BMW 오디오 시스템은 사실 뭐 심하게 말하면 삐 처리해주세요. 쓰레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만 카돈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건 부메스터 시스템이 이 이름값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M550i하고 E53 AMG 한번 붙어보시죠. 어떻게 M이 AMG에? 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